그 말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서법, 필법, 서법 그래요. 그 뭐 나누면 필법. 이게 우선 붓의 모양을 보면 그 요거는 필관 그래. 요거 통이라고 하는 관자지 이건 관. 그다음에 요것이 이제 요 전체로 보면은 요걸 터놓고자 써서 호라고 그래. 호라고 그러고 요 부분을 부호라고 그러고 요 부분은 전체가 맨 앞에 분에서 전호 그래. 전호 그러는데 요 맨 끝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붓이 이렇게 여러 개 호가 맞아 있죠 지금. 서양화 붓은 브라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끝이 이렇게 일렬로 돼 있는데 요거는 맞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맞아서 출발해. 그래서 요 밑에 요 끝에 부분 마지막에 닿는 끝에 부분을 요걸 봉이라고 그래. 요 칼봉자라고 그래. 칼날봉자야. 그러니까 그냥 봉도 아니고 그 일종의 비워지는 날 부분. 비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서양화 브라시는 요게 끌이라고 그러면 끌 손잡이고 요게 쇠 부분이고 이게 파지는 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브라시라는 건 이렇게부터 처음부터가 날을 만들어놨고 인위적으로 끌처럼 쇠처럼 끌처럼 만들어놓고 동양의 붓은 이렇게 해서 한 구태 송곳처럼 맞아 있다. 그죠? 송곳이지 송곳. 지금 형태는 송곳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송곳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필관에다가 요거 전체를 호라고 그러고 요건 부호고 요건 전호다. 사용하는 부분은 요 전호만 사용한다. 대개 그 붓에 반만 쓰는 거예요. 반만 써서 바로 요 붓허리 요 부분 내가 요만큼 쓴다 그러면 이거 전체 다 쓴다 그러면 3등분 해가지고 이건 3분필이다. 3등분 중에 다 쓴다 그래서 3분필. 요렇게 부분은 2등분이다. 2분필이다. 요렇게 부분은 1분필이다. 그죠?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짝에서.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붓의 3분필은 이것의 1분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붓으로 이거보다 작은 붓을 1분필로 쓸 수 있는 걸 이거보다 작은 붓 3분필로 쓰면 글씨 크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호를 다 쓰면은 엄청나게 큰 글씨 쓸 수 있다. 이 붓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없이 짜게 쓸 수 있는 거지, 물론. 여기서 전호까지는 다 쓴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끌은, 특히 서양화 브라시 같은 거는, 유화붓 같은 거는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개파스 됐다. 이러면은 내 손의 힘이 필관을, 이게 관을 통해서 바로 끝에 칼날 부분까지 그냥 바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힘이 별로 힘 안 들이고 칼날이 묻어서 막 가서 물감이 묻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이거는 내가 힘을 주면은 붓허리까지밖에 안 가. 여기까지밖에, 3분필 쓸 경우는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이 말이야, 힘이. 여기서 붙잡은 힘이, 손의 힘이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이게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든지 이 붓을 써을 때 서법에 중봉을 하라고 그랬어. 전부 칼날이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보면 돼. 이 동양의 모필은 송곳이고 이거 가지고 운필해서 쓰는 동안엔 먹이 묻어서 종이에 까맣게 묻어있는 부분은 전부 다가 칼날이 다 지나가야 된다. 칼날에 다 지나가서 끌로 조각을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끌로 조각을 해서 파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칼날이 안 닿고 이 부분이 다 가지고는 파지겠어요? 이 부분이 꼭 가서 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리면은 서양화 브러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칼날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끌이라고 생각하면 이 끌이고, 서양화 브러쉬 끌이시고 이건 송곳이다. 그러면 여기 사용할 때 삼부필 쓴다 그러면 여기서 탄력에 힘을 준 것이 여기서 생긴 내 손의 힘이 칼날로 힘이 가서 이 칼날이 끌처럼 만들어져서 가야 된다. 그래서 파듯이 가야 된다. 조각을 끌로 조각을 하는 거지 먹을 찍어서 종이에다가 먹칠을 해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이란 개념은 어떤 선이 중복일 거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선을 그으면 이 중봉의 반대는 편봉이라고 그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봉이. 그러니까 반대는 치우쳐져 있다는 거거든. 중봉은 가운데 소리가 꼭 아니에요. 가운데는 꼭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 속에 지금 100개의 봉이 있다. 그죠? 100개, 하나하나 보면 100개의 봉이란 말이죠. 100개의 칼날이 있다 이 말이죠. 100개의 칼날이 모여서 지금 붓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00개가 붓이 이렇게 가서 봉이 전부 여기만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 이건 당연히 편봉이겠지, 그죠? 봉이 여기만 지나간 봉봉이. 붓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것도 편봉이지. 여기 이리 지나, 이 반대로 이렇게 간다. 봉이 여기만 지나간다. 그럼 편봉이지, 당연히. 당연히 편봉이지. 그러면 이렇게 갈 경우 어떻게 되냐? 붓이 처음에 송곳 상태에서 그냥 송곳으로 가는 거야. 가운데다 두고.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된 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중봉일 것 같으냐? 이것도 중봉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봉이 가운데로 치우쳐간 편봉이죠. 봉이 100개가 전부 가운데로만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운데로 치우쳐간 편봉이다. 그러면 중봉이란 개념은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죠? 100개의 봉이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끌처럼 칼날이 파져가야 된다 이 말이야. 칼날이 지나가야 된다. 요게 3분필이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분필일 경우에 여기죠. 이것이 다 사용해가지고 칼날이 파고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결국 끌로 조각을 하듯이 지나가야 중봉이다 이런 얘기. 중봉선이라는 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맞아서 출발한단 말이야, 송곳처럼. 그러면 모든 검게 묻는 먹의 흔적은 다 칼날이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송곳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며. 그 가능하게 가야 중봉이다. 중봉선이 된다. 그러니까 송곳에서 끌로 만들어졌다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부터리에서 생기는 탄력의 힘. 또 붓이 이렇게 이 탄력이 이렇게 꽈졌다가 다저로 갔다는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탄력도 있고 상하로 구부려놓은 붓이 이렇게 구부려서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붓이 이렇게 서로 나란하게 돼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것을 서로 이렇게 꽈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탄력도 있어요. 이게 돌아가려면 탄력이 있을 거라고. 그 둘의 힘을 이용해서 송곳이 끌이 됐다가 점이 하나 끝나면은 다시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야 돼.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나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브러쉬나 끌은 정해져 있잖아, 이게. 크기가. 이 끌은 요만큼밖에 못 걸. 요만큼 굵기밖에 이런 선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공 하는 사람이 끌을 여러 개 갖고 파야지. 요만한 홈 팔려면 그만한 맞는 끌 가지고 파고 이만한 끌 가지고 파야 되고 전부 따로따로 끌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서양화 브러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서양의 유화도 그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개를 들고 그려. 붓을 여러 개 들고 그 필요할 적마다 마티에를 이렇게 낼 때, 흔적을 붓자리 낼 때 바로 그 붓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만든 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여기서 생긴 더구나 빳빳해 그러고 전부 붙어 타서 이게 여기서 내가 피랍을 주면은 바로 끝까지 바로 가. 서양화 불화시는 끌처럼 끌도 마찬가지. 끌도 바로 이렇게 되면 바로 끝까지 가죠. 응?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까지 미친다. 그리고 이거는 칼날로 일정하게 한 자리밖에 못 간다. 그리고 요 봉은 요 자리만 지나가고 요 봉은 요 자리만 지나가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동하는 중에는 이 봉은 이리 갈 수도 있고 왔다 갈 수도 있고 왔다 가면서 칼날이 이 100개의 칼날이 이동하면서 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렇고 굵기도 이북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만약 3분필을 쓴다 그러면 3분필을 요 굵기점으로 이만한 굵기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칼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최소 굵기가 요 3분필인 경우는 요만한 굵기서부터 이만한 굵기까지 칼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예. 그것도 한선상에서 이런 칼날을 이렇게 파나갔다가 다시 이런 칼날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변화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굵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끌을 자유자재로 굵기 조정을 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한번 선을 앞으로 긁 거니까 선을 긁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 이만한 굵기의 선을 긁 건데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각을 한번 봐요. 굵기는 똑같아. 똑같은데 직각을 놨을 경우 붓을 직각으로 한단 말이야 지금. 왜냐면 이렇게 해서 붓을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직각으로 놨을 때 요만큼 붓을 사용해 가지고 이만한 굵기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요만한 굵기를 내는데 1분 필 가지고 이만한 굵기를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직각으로 놨을 때는. 그 다음에 45도 떠났다. 그럴 때는 2분 필 가지고 2분 필을 사용해서 이만한 굵기를 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한 15도나 뭐 30도나 뭐 이렇게 놨을 경우 더 강살뒀을 경우 3분 필 가지고 똑같은 굵기를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굵기를 얼마큼 쓰냐에 따라서 얼마나 끌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굵기를 이 굵기라 그러면은 여기서 1분 필 가지고 요만한 굵기를 만들고 2분 필 가지고 요만한 굵기 만들 수 있고 3분 필 가지고 요만한 굵기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나 같아. 반대로 똑같은 3분 필을 갈 수 없다. 그러면 3분 필을 직각으로 놨을 때 얼마나 2만 원 굵기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원주의로 보면 그죠? 붓을 3분 필을 놓고 다 직각으로 3분 필 가지고 직각으로 놨을 때는 2만 원 굵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2분 필은 2만 원 굵기가 나올 수 있고 1분 필은 이만큼 요만한 굵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얼마큼 사용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을 그을 때 이렇게 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서첩을 보던가 다른 글씨본을 보고 쓰던가 아니면 쓸 때도 붓을 각도를 얼마나 놓을 거냐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죠? 그게 내가 붓을 얼마만큼 사용할 거냐는 게 결정이 나는 거죠.
얼마큼 쓸 거냐 지금 1분필까 2분 3분필까 하는 것이 요 각도를 얼마큼 놓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붓가지를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처음에 기초서 쓸 때는 3분필보다는 2분필 정도 가지고 2분필 정도 가지고 45도 각도로 놓는 게 기본이다. 45도 놓는 게 기본으로 제일 처음 이게 되면은 직각해도 되고 더 넣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을 그을 때 이게 기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붓을 얼마큼 쓸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한 획을 긋는 동안에 일단 내가 붓을 2분필 얼마큼 쓰기로 결정됐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의 선, 하나의 점이 끝나야 된다. 그게 아주 요체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봉의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중봉의 선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